자, 오늘의 영화는 시사평론가 치고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할 타이밍도 아니야. 심지어는 네. 영화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너무 일찍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건국전쟁 얘기한다고? 아, 예. 사실 건국전쟁은 영화로 분류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사 영화 아니야 시사? 난 그거 영화 유튜버로서 보지도 않았어. 그냥 극장에서 유튜브 튼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 솔직히 그 정도 퀄리티가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굳이 분류하자면 필름 쓰레기로 분류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수진 님이 오늘 매부쇼 보고 들어오셨는데 네. 범님도 있네요. 왜 여기 모여 있어? 뭐 이런 느낌인가 보죠. 매부쇼 멤버가 2명이나 네. 오늘 교수님도 나오셨으니까. 네, 자 거음님 5대5 가르마 이상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다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와서 그래요. 네. 언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넘기셔서 그래요. 네. 이렇게 넘기셔가. 아 제가 이렇게 잘 못 참아요 이게 간지러운 걸. 네. 어쨌든 넘어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내일부터 지금 사전 투표가 시작인데 말이야. 내 가르마가 뭐가 중요해? 갑자기 급발진을 해. 여러분들 투표 가르마 잘 타세요.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약간 움찔해서 그래. 가르마 주민해 주세요 주민. 네, 앞으로 헤어 세팅 잘하고 다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영화 뭡니까 봉우리? 오늘 웩더독입니다. 웩더독. 네. 무슨 뜻입니까? 꼬리가 머리를 흔들다. 아, 진짜요? 아닐걸? 머리가 꼬리를 흔들다. 에헤이. 꼬리가 머리를 흔들. 웩더독. 잠깐 강아지잖아. 그래 이 뭐지? 강아지야. 뭐지? 꼬리는 뭔데요? 꼬리요. 어? 꼬리가 영어로 뭐냐? 테일이 안 나왔는데? 그래. 근데 다 왜 자연스럽게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고 알고 있지? 그걸 뭐지? 당신의 그 인식 수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번역해놨지? 야, 세상 지금까지 속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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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웩더독 뭐예요? 웩더독. 개를 흔든다는 뜻이잖아요. 아 이렇게 개를 흔드는 거예요? 왜 개를 흔들었지? 원래 웨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드는 건데 꼬리를 흔드는 걸 웨깅이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걸 특히 웨기라 그러는데 예. 근데 이거 개가 몸체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을 흔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지. 개를 흔들다고 표현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그게. 그래서 머리를 흔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꼬리하고 머리는 같이 흔들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꼬리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다 흔들리는 그렇지. 거구나. 꼬리가 남겨져 있고 몸통이 흔들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말 전도 이런.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사가 좀 제목을 본말 전도로 바꿨으면 나왔을까요? 그러면 건국 전쟁급이 됐겠지. 본말 전도. 로버트 드니로 주연 본말 전도. 화양 연화 막 이런 거 같잖아. 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홍콩 영화 4글자짜리도 무조건 흥행했어. 중국 영화 같다. 네. 본말 전도. 야, 내가 그런 말 좋아하는 나도 안 볼 거야. 아, 진짜 웃기다. 야, 우리 여러분들 페나트로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본말 전도 재밌겠다. 만들어서 올리자. 재밌겠다. 아 너무 웃기다. 능력자들 많으시니까. 네. 우리 자유 게시판에 네. 그거 오랜 기간 참다가 우리 그 포스터 만들어 주신 분 보셨어요? 봤어요. 와 진짜- 디테일이 근데 예술이던데 나 진짜 그거.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더라고. 야, 거기 거업은 진짜. 야, 나는 그때는 정말 김내는데 되고 싶더라.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잘생겨 그려주셔. 근데 그거를 심지어 다 프린트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려야 되는데. 진짜로. 네. 와. 그려놓은 게 잘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판이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희화화라고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화라고 써야 되는 거 와. 아니에요? 이화는 웃기게 만든다는 건데. 아니, 이겁니다, 이겁니다. 보세요. 네. 네. 그림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본판이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본판이 못생겼는데 그림이 뭐래? 잘생기게 나왔다. 웩더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래? 너무 웃기다. 자 누구세요? 그만 나가. 자 본말 어쨌든, 전도 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봉우리도 지나치게 잘생기게 그려놨어요. 저 지금 진짜 난 저렇게 생겼. 너무 나한테만 집중하는데 봉우리가 아니 더 심해. 교수님은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놨어 또. 왜냐하면 그림 그릴 때 현실적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애정이 그치 많다는 엄청 집중하고 그렸다는 얘기. 디테일을 살리니까 맞아. 과감하게 생각하면 잘생겨 보이거든. 맞아. 디테일을. 네. 아 정확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제가 왜 중학교 때까지 미술했거든요. 내가 잘 그리려고 노력할수록 이상해져요.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지금 김혜영님도 음. 교수님만 비슷하게 그려놨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아무 애정이 없고 그냥 나도. 털만 그린 거야 그냥.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분이 음. 되게 우리 팀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진심으로 고마워서 그린 것이더라고. 아. 우리랑 함께하는 것이 너무 고마우셔서 네. 그래서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일부러 강인 날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예, 그 지역 특산품을 들고 아이고매.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나눠 달라고 그러면서 그는 편지까지 썼어요. 와. 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너무 진심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람이죠, 뭐. 예. 죄송합니다. 아, 너무 대박이다. 근데 거기다 대고 너무 웃겨보겠다고 심한 소리를 했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 얘기함으로써 페루나를 만든 거죠. 아 점점 입지가 좁아진다는 느낌을. 야, 당근 PD님까지 네. 그려가지고 네. 빨리 방금 끝내라고. PD는 또 손목시계를 네,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이 12시 다 있습니다. 됐다고. 네. 근데 심각하게 오해하시는 게 저런 근육질 아닙니다. 그리고- 겉옷만 보면 그래 보이죠? 네. 그리고 저런 시계도 안 차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애플워치 매니아입니다. 네. 자 어쨌든 웩도독 이거는 줄거리를 봉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요.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음. 못 봤어요. 없던데 진짜로. 네,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없었어요. 소개드리기가 참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 그런 거긴 한데. 그러면 음. 아예 안 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의 줄거리 요약. 여러분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의 줄거리 요약은 JTBC에서 돈 주고 사갈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 유튜버가 영화 유튜버라고 하는데 왜 웃기냐 이제. 그러니까 그 겁의 모는 돈 주고 살 만큼? 겁의 영화 요약은- 요약. 아, 네. 영화 요약. 네. 영화 요약본은 JTBC에서 돈 주고 사갈 만큼 퀄리티가 나온다. 네. 왜 전혀 기대가 안 되냐고? 근데 그 이 말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인정하니까. 팩트예요, 그거. 네, 이건 팩트야. 네, 이건 팩트예요. 팩트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JTBC는 왜 망해가요? 사서 망한 거야? 돈을 안 쓸 때 다 쓰니까 그렇지. 여기 제가 볼 때는 제작비 과다 출연 야. 그런 거 아닐까? 예. 네, 너무 후하게 줬나 보다. 내가 후하게 받고나라도 이러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지 내가. 아 너무 웃긴다. 출연료는 연예인들 때문. 아이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선거가 12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12일 전이죠. 얼마나 정치적으로 진짜 예민하고 일촉즉발의 상황. 우리 뭐, 지금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치. 어. 우리 지금보다 더 심하지. 네. 미국 대선은 전 세계의 시선이 맞네. 주목되는 행사잖아요. 진짜 뭐 하나라도 터지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판이 다 갈라질 수 있어. 진짜 뭐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초대형 스캔들이 터집니다. 대통령이 이 양반이 그 어떤 노년의 어떤 그런 추잡한 성욕을 주체 못하고 걸스카우트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은 재선이잖아요. 재선이 아무래도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급 해결사를 한 명 부르게 됩니다. 그 특급 해결사가 누군가 하니 로버트 드니로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누군가? 일단 배우 선택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버트 드니로는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에서 언제나 미국의 뒷골목, 네. 미국의 그림자를 연기했던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해결사로 등장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자체로 의미가 생깁니다. 게다가 로버트 드니로는 이탈리아 이민자 집안 출신이죠. 네. 실화냐고. 네? 너무 설득력 있게 얘기하니까 영화 이건 없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네. 거의 실화처럼 됐어요. 네, 이 맞아요. 사건, 이 영화 자체가. 잘 들어보시고 이게 네. 실화처럼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버트 드니로가 어떤 추레한 몰골로 나타납니다. 낚시 모자 쓰고요. 그 정말 그 뭐죠? 그 미국의 아저씨들이 입고 다니는 전형적인 패션 있지 않습니까? 되게 무신경한데 차릴 것만 차린 그런 거. 여기 막 무슨 저기 뭐야 자켓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여기 가죽으로 대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추레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너무 막 백악관 지하 벙커로 너무 제 집사들씩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더니 자 사건 브리핑 해봐. 딱 이러는데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는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버트는 딱 그래요. 사실관계 확인은 뭐하러 해? 이미 터진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일단 다른 거 터트려서 막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뭘 터트리지?
뭘 터트려야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이 묻힐까? 로버트 드니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여기 수면 안대를 쓰고 이렇게 누워서 가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나 만들자. 어우. 와.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쟁을 만들자고요? 로버트 드니로 뭐라는지 알아요? 많이 해봤어. 아하,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역시 전쟁이 왔다야 이런 것 없는 데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 건데요? 그러니까 알바니아라고 해요. 왜 알바니아죠?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 역으로 물어봅니다. 너 알바니아에 대해서 뭐하니?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알바니아지 임마. 야 이런 대사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로버트 드니로가 그 꾀지지한 몰골하고 막 이런 대사가 없는데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야 놀랍다. 쿡쿡 찌르는 거. 네. 네. 이게 막 정말 막 실없는 노인네가 헛소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막 진짜 날카로운 게 막 푹푹 찌르고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이 알바니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이 나든 말든 알 게 뭐야. 자 그럼 이제 헐리우드의 유명한 시각 효과 만드는 애들을 불러다가 전쟁 홍보용 비디오를 먼저 하나 찍는 거야. 아역 배우 섭외하고 그리고 거기에 CG를 몇 개 입혀가지고 알바니아에서 폭격을 받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소녀의 그림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 전쟁을 홍보해요. 그리고 미군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난민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짜요. 완전 허위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사발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애초에 그런 일은 없어. 근데 놀랍게도 이게 먹힙니다. 만드는 사람들 그래. 이게 돼? 이게 된다고? 돼? 이게 정말 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돼요. 사람들이 다 그걸 믿어요. 심지어는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바라던 미국의 모습은 이런 거야. 미국 전 세계 보안관이고 평화를 지키는 존재지 우리는. 우리 대통령 짱이네 뭐 이렇게 갔겠네. 그럼. 가서 다 쓸어버려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안 멈춰요. 왜? 뭘 하냐 그러면 주제가를 만들어요. 아 너무 갈 때까지 가는 거 같은데. 아니야. 전쟁 주제가를 만들고. 진짜 안 보니까 네. 빠져들고. 나랑 같은 마음일 걸? 야 진짜 안 보니까 이야기에 빠져드네. 야 약간 보람이 새기기도 하고. 맛이 이상하네. 나랑 비슷한 마음일 텐데. 네. 네. 그래갖고 어떤 캠페인도 만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이제 적국에 압류된 군인이 한 명 발생을 합니다. 사실 알바니아랑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네, 아예 다른 나라에. 네. 근데 이 사람을 생활시켜야 된다.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거는 지금 실제로 벌어진 일인 거지. 그렇지. 근데 사실 알바니아 전쟁은 애초에 있지도 않잖아. 거고, 예. 근데 이게 시선을 끌기가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환을 바라는 캠페인을 만들어요. 캠페인 뭔지 알아요? 군화 2개 끈을 묶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전봇대에 걸어요. 그 군화를. 그 미국 전역에 그게 퍼지기 시작해요. 미국인들이 한 마음이 된 거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사람 데리러 갑니다. 이 병사를. 근데 이 병사를 비행기 태고 나니까 이 새끼가 진짜 개또라이인 거야.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역시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꾸며내는가가 중요한 그치.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영화적인 뭐 캠페인을 만들고 효과를 담당하고 주제곡을 만들고 이걸 했던 프로듀서가 있어요.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를 합니다. 어우 출연진이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죠. 네.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캠페인이 성공으로 끝나잖아.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이거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너는 그냥 뭐 쇼 좀 만든 거지. 네가 맨날 하던 일 아니야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 이상적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가 성공시켰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다 까발려 버린다? 그리고 다음날 시체로 발견돼요. 심지어 죽여버려요? 미친놈이네. 네. 그러면서 중간에 그 군인도 사실은 만들어낸 거예요? 실체를 보일 수가 없으니까. 네. 만들어낸 건 아니고 보여주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미친놈이니까. 모범적인 미국 군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데 보고 잡고 나니까 얘가 생또라이인 거야. 나와서 거의 매. 여기 이제 그 우디 해럴슨이라는 또라이 전문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스튜디오 막 성추행하고 막. 걔도 죽어요? 걔도 죽여버려. 지금 댓글에 걔도 죽는다고. 다 죽는구만. 그래. 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희생당한 것처럼 이렇게. 야, 로버트 드니로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무서운 사람이지. 하지만 대단히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섹스 스캔들은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 이 정도까지 오면 그렇겠네. 나도 까먹겠네. 그리고 이제 TV에서는 이제 전쟁에 이제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죠.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이게 마치 나이트크롤러처럼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상한 쾌감이 있다. 네. 그래요? 이 사람이 성공할 때마다 악당의 계획이 성공할 때 또 묘한 쾌감이. 예.
그러면서 나도 같이 비웃고 있는 거야. 미국 놈. 저런 에휴, 멍청한 저런 놈들. 바보들 그러면서. 저거에 속냐? 근데 솔직히 속을 만하거든. 어. 네. 아니 갑자기 되게 아주 속물적이고 정파적인 궁금증이 드는데 그 대통령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묘사됩니까 민주당으로 묘사됩니까? 당은 안 나와요. 네, 당은 안 안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얼마 뒤에 네. 리스키 스캔들이 터져.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아 그럼 클린턴 정부 스캔들 때구나. 전에 이게 97년작이니까 네. 아마 그 전에 클린턴은 어떤 지저분한 소문이 좀 있었겠죠. 있었죠. 원래 여자 네. 관계가 복잡하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있었지. 근데 그러니까. 정말 사실이 된 거야. 사실이 된 거예요. 영화가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도 클린턴이 전쟁을 만들진 않았죠? 네. 네. 그래도 네. 아, 근데 전쟁을 그 안에 만들진 결말에서도 어. 그 전쟁이라는데 그 전쟁이 걸프전 아닌가? 전쟁이 네. 또 하나의 작품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영화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 버린 아 실제 전쟁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각본 때문에 그것으로 영향받아서 실제화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각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묘한 어떤 끝으로 이제 끝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가 돼. 그리고 좀 있다가 미국이 정말로 아무 죄도 없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우겼잖아요. 그렇지. 전쟁이요. 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나. 어. 2002년에. 그러고 보면 비슷비슷하네 그럼. 이 영화는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이 그 정도면. 사실 클린턴 음. 대통령의 레인스키 스캔들이 아니어도 부시 대통령도 만만치 않게 스캔들이 많았던 사람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어.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 프레첼 먹다가 죽을 뻔한 스캔들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스캔들로 쳐줘요? 숨겨야지. 너무 짜치다. 아니 근데 프레첼 때문에 전쟁을 낼 수는 없잖아. 너무 짜쳐. 네. 자 울프가님께서 와 거음님 영화 요약 잘하시네요. 영화 유튜브 하시면 성공하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레드오션이라 안 됩니다. 그게 이미 예, 그 네, 이미 그 걸작선이라는 잘하는 게 사람들 되게 많아서 안 돼. 걸작선이란 거 아주 재밌는 걸 만든 분이 있어요. 재주는 있는데 옛날에 했으면 잘했을 거야. 아, 걸작선이 이미 그 단물 다 빨아먹어가지고 안 돼요. 네. 와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 그러면은 잘 모르던 분들은 진짜 유튜버인 줄 알고. 영화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맥더덕이지. 아 이게 맥도독이네. 아 진짜 맥도독이 되겠네. 자 하지만 억울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굉장히 직선적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꼬고 이러는 거 없어요. 오히려 사건 고발하는 영화에 가까워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기도 해. 그렇구나. 약간 그 저기 화시 9/11 같은 그런 예, 그런 예. 느낌이 나죠. 네. 다만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화면을 보고 얘기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아 웃기는 영화가 아니군요 이거. 근데 진지한 코미디인데 어, 코미디예요? 코미디인데. 네. 진지해. 진지한 코미디 영화. 사실 코미디는 대부분 우디 해럴슨의 그 얼빵한 표정에서 나옵니다. 네, 나 영웅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비행기가 내렸는데 그새를 못 참고 무슨 농가에 들어가서 여자를 강간하려고. 아 미친놈이구나 완전히. 완전 또라이야. 근데 이제 그런 놈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그 기획자가 내가 이거 다 까발려 버릴 거야라고 하니까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코미디인데 섬뜩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진지한 버전으로 넘어가면 그 하우스 오브 카드 제가 되게 하우카. 재밌게 본 네. 하우스 오브 카드도 보면 뻑하면 사람 죽잖아요. 뭐 그렇지. 폭로하려 그러면 기자가 죽고. 아니, 그렇지. 근데 저 드라마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현실에도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다. 그건 뭐 알 수 그렇죠. 없지만 예, 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어디까지나 상상물이니까. 비슷한 예. 사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웹도독도 이라크 전쟁이나 그 클린턴 대통령 때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섬뜩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영화로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을 쓴 게 네. 현실보다도 더 현실같이 묘사한 면도 좀 있고 그리고 그냥 뻥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현실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대단히 흐려놓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야 이 영화에. 그러니까 이 영화도 봐라. 너 이거 그냥 뻥 같지. 이런 일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과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질문들이 넘어와서 세기 말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진실이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세상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찰한 영화들이 세기 말에 잔뜩 나온 거예요. 뭐 장자의 나비, 뭐 매트릭스 나오잖아.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류예요. 아니 그런 류는 아닌데. 그렇게 포스트 모던한 것까지는 아닌데 네. 미디어가 워낙 세지니까. 오히려 그런 현실을 고발하는 느낌이 있나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그 뭐지
데이북 말고 뭐지? 네. 일생을 관찰하는 거였잖아. 아, 저 트루먼 쇼. 트루먼 쇼. 네네네. 이게 트루먼 쇼가 이제 그 하드한 버전이고 이건 덜 코미디니까. 웩도덕은 이것에 훨씬 더 정치적인 버전.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영화들이야 다. 맞아요. 아,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맞네.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게 트루먼 쇼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한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속일 수도 있어. 미디어가 그렇게 세.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엄청난 돈벌이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돼서 여기도 본말 전도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보다 그 돈벌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면 웩도독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끔찍한 미디어, 엄청난 미디어의 힘을 정치 세력이 자꾸 뒤흔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 속이는 게 일일 것 같아? 그렇지. 심지어 얘기를 목숨도 하고 뺏어가고 전쟁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뻗어 나가면 이제 세기말에 오면 아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 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짜는 아니었을까? 네. 라는 식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 뒤에 이제 유명한 포스트 모던 그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써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형태의 이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본 이라크 그렇지. 전쟁은 그렇지. 사실 그 이라크 전쟁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엄청난 양의 정말 TV 드라마 영화 쏟아졌어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입장이 다 달라. 소위 이제 친민주당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라크 전쟁 벌였으면 이겨야지라고 주장하는 컨텐츠도 되게 많고요. 영화 드라마도 많고요. 무슨 소리야? 이건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전쟁인데. 가서 우리가 학살하는 건 뭐가 다르고 그럼 우리 전쟁 범죄자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보수 우파 쪽에 가까운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컨텐츠도 많고 이런 걸 보면 참 미국은 창작의 자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장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게 사이즈가 워낙 또 커서 네.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일부러 좀 어려워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더니 장보드리아라고 또 그새 또 네.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 이론가고요. 네. 제가 이런 이유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네. 현악이 너무 세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현악이라는 뜻을 아시고 쓴 거겠지.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 네. 괜히 어려운 걸 자랑하는 사람이 네. 현악이니까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이 현악이 아니라 어려운 걸 쓸데없이 자랑하는 게 현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라서 교수님 그거 안 하세요. 그거 제가 했으면 저하고 대화 안 돼요. 어려운 네. 건데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예, 어려운 것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어려운 거를 아는 척하려고 자랑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뭐 여기서 그럴 필요 못 있겠어요. 딴 데 가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 아니 그 현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현악은 아무나 현악은 아무나 말하는 거 알 수 있어. 어려운 말을 알아야 일단 그걸 뭐 아는. 아니 저기 이제 그분도 하시잖아. 그 진또배기 그분도 하시잖아. 진또배기가 누구예요? 현악적인 말은 석사. 진짜 왜 그렇게 이상한 비하 표현을 자꾸 쓰세요? 아니 왜 사람이 진또배기라는데 왜? 알았어요. 현악적인 말은 그렇다고 봉우리도 있는 데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려운 말밖에 없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까 뭐 시뮬라시용 시뮬라스크 이거 시뮬라크르. 네, 시뮬라크르. 맨날 헷갈려 이거. 로봇 이름 같아. 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 아세요? 심지어 베르세르크는 로봇 아니잖아. 그러네. 진짜 머리 안에 칸이 몇 개 없구나. 네. 얘기해놓고 보니까 로봇도 아니야. 혹시 로버트 드니로 때문에 생각한 거야? 이건 내가 상상 못했다. 머릿속에 로버트 드니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생각 못했다. 네 생각인데 왜 생각을 못해? 자, 헤어빠질 결심님께서 봉우리 형이 내 워너비란 말이야. 워너비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로봇 맞아요? 베르세르크가 아닐 텐데. 아니 나중에 무슨 이상한 갑옷 같은 거 쓰면 로봇처럼 변하기는 하는데 그죠. 그렇다고 로봇은 아니지. 로봇은 아니지. 아니, 어떤 분이 로봇 안에 사람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거 맞는 것 같아. 로버트 드니로 때문에. 맞아요. 저도 거기에 한 5만 원 걸 수 있습니다. 자, 봉우리 이 결론 다 나왔어요. 그럼 이 영화 안 봤잖아요. 네. 본셈 치고 교훈을 얘기해봐요. 감상을. 근데 방금 전에 너무 좀 심오하긴 하지만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심하게 가면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들이 진짜 현실이 맞느냐 이것까지 가지만 그것까지는 일단 차치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특히 우리 또 정치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를 일단 다 믿지 않는 게 중요하다.
미디어를 누가 어떤 걸 이용해서 어떤 허위를 만들었을지 모르고 이거 누군가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 1 갖고 지금 관계자 징계 맞아가지고 지금 MBC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 YTN 같은 거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실제로 현실에서 확인했으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 이미지를 다 믿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거를 검증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는 강아지가 될 수 있다. 아 근데 이게 나는 웩도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이거였어. 과연 내가 미국 사람이었다면 저거에 안 속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 그거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그렇지 막. 물량으로 아 이건 또 거기다가 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네. 그리고 마치 이거에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표명하잖아? 순식간에 매국노가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정치 뉴스가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그래. 전쟁 얘기가 나왔는데 야 나 저거 가짜 같아 해버리면 그래 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젊은이들 가서 막 죽고 있다는데. 이게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현실 창조, 그러니까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네. 없는 현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예. 이거는 이제 파브리케이션이라 해서 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가상 속에서만 만들어내는 거죠. 음. 그다음에 원래는 없어야 될 현실을 현실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안 일어나도 될 전쟁을 일어나게 할 수 있죠. 미국은 예. 그 힘이 있거든. 아 있죠. 아. 미국 정도 되면. 네. 없어도 됐을 전쟁을 진짜로 만들어내는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있는 현실을 비틀어서 상당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거 왜곡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여론조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왜곡 또는 굴절시키는 거 예, 이런 예. 거고. 예. 예. 또 뭐 또 다른 종류로 치자면 예를 들면은 이미 이제 존재하는 현실인데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지. 은폐. 예. 예. 은폐할 수도 있는 예. 거. 근데 이게 다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미디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전들을 다 연결하는 게 뭐냐면 돈과 권력이거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미디어를 동원해서 있는데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있는 걸 특정 방향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다양한 조합을 이제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별해서 바라보면 네. 사실은 야 진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까지 만드는 거는 쉽지 않겠지. 그렇죠? 나머지는 근데 정말 불가능할까? 우리가 살면서 이미 한 번씩 당했을걸요? 이미 몇 번 본 것 같아 많이. 네. 예. 몇 번 당했어 벌써 네. 우리. 그럼 그것들의 효과는 우리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의 효과하고 과연 다를까?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그렇지. 훨씬 중요하죠. 거짓말을 하는데 전쟁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맞아. 있는 거 살짝 틀어서 얘기해도 돼. 맞아. 예전에 그 뭐죠? 국방부 장관인가 브리핑하는데 웬 보좌관이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으로 받쳐줬던 적이 있었죠. 그 이미지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까? 네. 이거 하나로 젊은이들의 분노까지 연결해가지고 뭐 마치 막 그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뭐 아주 못되게 부려먹는 이런 그림까지 만들어놨는데 사실 그거 기자들이 윽박질러서 그런 거였거든요. 네가 자꾸 사진에 들어오니까 맞아.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였잖아요. 음. 사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건을 있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창조해내는 거 네. 대단히 어려운 일 그리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음. 다 그런 두려움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목격자들도 되게 많고 네. 실제로 없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있기 때문에 현대 시대에서 음. 그래서 실제로 없는 현실을 있는 것처럼 창조해서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네. 근데 쓸데없는 공포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폐, 그치. 왜곡.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은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있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주는 거 이것도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는 마치 이거에 의해서 속임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엄청난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사이에 네. 이걸 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야?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만 두려워하면서 음모로 만들어내고. 그렇지. 그렇죠. 예. 사실 현실에서는 위험성은 더 크지만 작게 숨어 있는 은폐와 왜곡이 널려 있는데.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거기 속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예. 그걸 어쩌면 걱정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비판적 의식, 내가 생각하는 나만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도 창조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또는 선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또 다른 걸 은폐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사실 힘들 거거든요. 현실을 안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약간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막막해지죠. 네. 내가 내 눈앞에 현실조차 제대로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10만이 되기 전이라면 그럴 때 해시TV를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10만을 찍었으니까 그런 구걸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야, 왜 15만도 찍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당했고 알면서 또 당해요. 근데 막상 당할 때는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우리가 막 속고 있었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았으면 안 돼. 막 이런 게 뭐 다른 물론이라든가 아폴로 11호 음모론 네. 이런 거에 몰입하지 말고 오히려 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잘 모르고 현실은 늘 어떤 식으로도 왜곡되거나 굴절되거나 네. 또는 내가 모르는 사실들이 은폐되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조작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들 무슨 문제냐고 솔직히. 어차피 우리가 100% 현실을 알 수 없는 건데. 저는 세상에 100% 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신도 아닌데. 네. 누구나 다 되게 일면적으로 진실을 알고 또는 왜곡되게 진실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내가 보면서도 내가 부분을 보고 있겠구나. 그치? 내가 일부만 사실을 생각하고 있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는 뭘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제가 예를 들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되게 많죠 당연히. 그런데 함부로 정치 평이나 이런 걸 그래서 또 안 하기도 했었지만 정치 번역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짐작할 수 있는 게 꽤 있어서 그래요. 맞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많이 보여줘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쌓이잖아. 쌓이면 어느 정도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좀 아닌 것 같아. 예. 이 사람은 근데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괜찮은 면도 있었고 아닌 면도 좀 있었으니까. 네. 괜찮은 면도 부풀려졌을 수도 있고 네. 아닌 면도 프레임에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신뢰했던 그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결국은 수박으로 나가 떨어진 사람들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수박을 깰 사람으로 온 사람들 과연 우리는 다 알고 있을까요? 네. 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광하고 막 이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냥 일면뿐이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딱 보고 싶은 부분만 편리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치. 누군가가 프레임 짰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과장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근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교수님께서 그러셨죠. 커뮤니티가 공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대세가 되는 의견 하나를 벗어나는 의견을 내면 철저하게 짓밟히는 곳이 커뮤니티다.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네.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 하나가 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 아니었을까? 혹은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꺼내들면 야 기분 좋은데 잘 되고 있는데 왜 초를 쳐? 또 선비질이야. 네. 이러면서 이제 모 커뮤니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메모하거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그로 끌려고 들어오는 어그로 종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그 노력에 묻혀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의견도 같이 통째로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지난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 시청자 질문이었나 아니면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너무 막 헷갈리지 않느냐 판세도 이렇고 또 후보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저 유권자들은 어렵고 그래서 조언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유시민 작가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당사자들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차피 사실은 아무도 뭐 막 후보들한테 막 의혹 나오고 막 기사 막 쏟아지고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어차피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건 당사자 말들을 최대한 들어봐라.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셔라. 그 당사자 말들 중에 본인이 마음 가는 걸 선택해야 되고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다수가 모일 텐데 그 다수가 모인 쪽이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느 순간 보면은 다수가 모여 있는 쪽이 진실에 가깝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게 막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100% 진실 이거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모르지만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걸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총선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네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영화 맥도독에서는 바로 그 다수가 속은 상황을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네. 100% 답이 없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는 게 뭐냐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음. 있는데 다수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노란 네. 돼지 저금통. 네. 그게 아름다웠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엄청 많아서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몇만 원이라도 집어넣은 게 몇만 개가 모인 그 힘이야. 맞아. 네. 그게 진심의 힘이거든, 진심의 힘. 작은 손들의 큰 모임이죠.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의미 있는 다수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을 만든 거잖아. 소수파였던 사람을 네. 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 공화당 미국 뭐 이거 선거할 때 보면은 될 만한 사람한테 후원금이 쫙 몰리거든. 그리고 그 후원금의 규모로 다음 대통령을 예측해. 거의 맞아. 네, 거의 맞아. 와 대박이다. 네, 거의 맞아. 네. 이게 집단지성이냐 이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네. 투자에 훨씬 더 가까운 딱 거고. 들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른바 대세 형성의 방식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거예요. 이런 건 오히려 예를 들면 맨 앞에서 누가 치고 나가느냐, 맨 앞에서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돈이라도 더 많이 꽂아놓고 사람들이 그 돈을 내게 만드느냐. 이런 효과 쪽에 가까워서 이런 거는 이른바 스핀 닥터의 영역이고 이 안에 등장하는 것도 로버트 드니로가 바로 스핀 그러네. 닥터예요. 네. 이거는 다중이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나 다중의 의견이 모인 게 아니라 뭔가 속임수로 써서 사람들이 모이게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돈 뜨고 네. 누군가가 돈 이렇게 만드니까 왠지 앞서가는 것 네. 같으니까 주르륵 주름 붙어서 모이도록 대세를 만든 거지. 네. 스핀 닥터네 진짜로.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모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중요하구나. 관찰해 볼 필요가 그게 있죠. 중요하구나.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교적 존중하는 편인데 네. 왜 그러냐면 서로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 꼰대기줄도 있어서 뭐 커뮤니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검증한 정보를 가지고 모인 거야. 그러면서 막 보면 눈치도 봐가면서 이렇게 어떤 건 말하기도 하고 어떤 건 빼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지성적 판단들이 모여서 생긴 다이내믹스가 역학이 특정한 흐름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옳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까지 사람이 모여서 이런 식의 마음의 흐름까지 만든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정치가 거기에 반응해야죠. 반응해야죠. 그러면 네. 네, 반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영화가 네. 1000만 영화가 만들어진 거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CJ가 장난치고 뭐 네. 돈 내서 한다고 해서 안 돼요. 한 500만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 1000만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 500만도 장사 잘 될 때. 그렇지. 네. 영화 산업이 아주 잘 될 때 얘기고 지금은 100만, 200만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스워 보이는 영화도 이를테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극한 직업이 네. 1000만을 넘기고 우리나라 최고로 아마 많이 본 영화의 급에 네. 속할걸요. 네네네. 극한 직업이. 맞아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뭐죠 그 저기 우리 마동도시 범죄도시. 범죄도시 3편까지 네. 계속 나오면서 넘기고. 1000만을 넘기는 게 전 네. 너무 의아하거든요. 저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또 되게 지식인합시고 되게 네. 쉽게 네.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 관습적인 마동석표 영화만 보면 그냥 어쨌든 돈 때려 넣는구나. 야 이게 뭐야?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좀 맞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무지성으로 마동석 영화를 본다라면 황야 같은 영화 성공해야죠. 성공해야지. 네.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 링더벨 영어로는 그렇게 코드를 울린다라고 하는데 뭔가 어떤 코드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건드려지는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운도 맞아야 되고 그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시대에 뭔가가 이슈가 있을 네. 것이고. 제 얘기대로 하면 반향이 있어야 돼요. 반향은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조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다수성은 진짜로 뭉탱이 져가지고 조작돼서 만들어지는 다수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굉장히 많은 고민과 어떤 뭔가를 거쳐서 진짜 10원이 아까워서 하는 선택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후자의 다수성은 저는 상당히 존중해야 되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다수성이 그 아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실에 가장 근접한 우리의 판단일 것이다 우리 사회. 그렇죠. 그렇게 전제하는 게 비교적 맞다는 거죠.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맞아요. 그거를 굳이 믿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내가 보고 있는 게 전체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통째로 거짓말일 수도 있어. 사고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냉소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죠. 네. 다 거짓이니까. 어차피 다 진실이 일도 없고 다 정치하는 놈들 다 거짓말만 하는데 거기다 내 표를 왜 보태줘?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봉우리가 말한 지점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지점까지 사고가 확장이 돼야 맞아.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찾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완벽하게 100% 훌륭하고 아주 착한 후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기대했다가는 나중에 가장 빠르게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아이 후보들은 정치인들은 다 흠이 있지 이러고 아무 투표도 안 해버리면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과반도 만들어주고 네. 어떨 때는 이거 사실 총선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임인 게 180석을 만들어줬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생 거짓말이거든. 네. 그냥 나는 내 네. 지역구에서 나는 그렇지. 뽑았을 나는 거야. 그냥 내 한 표를 찍은 거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이렇게 거야. 찍으면 민주당이 18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찍은 게 아니거든. 당연하죠. 그렇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하지 않았어. 근데 막 180석 만들어줬는데 뭐 했냐 뭐 이러잖아. 민주당도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한 거예요. 되게 네. 당황했을 네. 거예요. 예. 그렇잖아. 근데 그래도 무서운 게 뭐냐면 적어도 과반 정도 넘는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원은 해줘야겠어. 나는 적어도 난 자유한국당은 잘 아닌 것 모르겠어. 같아. 네, 그때 미래통합당이죠. 네. 자, 이 마음이 살짝 또 넘쳤더니 네. 그게 180까지 가버린 거야. 맞아. 이렇게까지 갈지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원래 약간 동티가 난 거거든요. 네. 민주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 160성 정도였으면 적당한 마음의 반영이었는데 네. 여기저기가 또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독 효과로 180석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덩치가 커져버린 거지. 네. 맞아. 그러니까 실망도 훨씬 금방 받은 거야. 맞아요. 그렇지. 네, 문재인 정부의 이를테면 실패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재창출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그 180석 만들어진 때의 감성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200석을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100석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결국에는 그냥 묘한 감각이거든. 대통령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네. 아, 이거는 바꿔야겠는데. 네. 예. 심지어 내가 뽑았지만. 네. 뽑았지만 네. 알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요. 뽑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을 안 찍고 예를 들면 민주당을 찍거나 다른 데를 찍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내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네. 다 알죠. 알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오히려 잘 모르겠으니까. 네. 적어도 내가 반대할 게 뭔지에 대한 그런 감각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이건 아니다라는 감각이 먼저 찾아온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음. 대통령이 있는 그 어떤 정당이 네. 거부권도 못 쓸 정도의 그런 상태가 오면 안 된다라고 또 엄청나게 뭐라 그러잖아요. 네. 읍소를 하죠. 음. 그럼 왜 안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해볼 수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거부권으로 뭐 했는데?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미 뻔히 봤던 일들의 반복이잖아요. 네. 그럼 뻔히 봤던 일들이 아니고 싶은 거야. 지금 사람들의 마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또 거부권 쓰고 또 저쪽에선 통과시키고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모이면 어떤 정도의 크기가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맞아. 네. 네. 그래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 다수성이 어떤 식으로 모인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두려울 이유는 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만들어주는 얘들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개혁도 못 하더라. 근데 저는 이제 그 심정. 다시는 민주당에게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넘겨주면 안 돼라는 것과 지금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이 사이에서 뭐가 더 싫은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어진 것은 아무튼 대통령에게 뭔가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이 구도 자체는 굉장히 지금 굳어진 것이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건. 네. 저는 경고 메시지만의 문제가 를 넘어섰다고 더 넘어섰다. 네, 물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야. 네. 변화를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적어도. 네. 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경고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정무적 감각으로 눈치를 보아서 필요한 걸 튜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는 절대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상당수의 다수가 느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구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의 강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권마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까지는 아니지만 반박하는 건 그 표심을 좀 판세를 못 읽는다고 할 수도 있고 못 읽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를 원해서 이런 구도가 그래. 나온 것인데 거부권이 어떻게 쓰이는지 봤거든.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부권이라는 게 쓰려고 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 정치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된다. 네. 그리고 거부권은 말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거부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싫은 거잖아, 싫은 거.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상상이지만 예전에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고 저도 예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지금의 이런 상태, 지긋지긋한 이 상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스타일이 달랐으면 이 상황에서 좀 더 달랐을 것 같은데 맞아. 눈에 뻔히 보이는 네. 민주당이나 이런데 야권들이 뭔가를 어쨌든 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히나 자기 가족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다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하고 이유도 네. 잘 안 밝히고 네.
이 상태의 반복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음. 여당한테 진짜로 과반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 못하게 야권에게 압도적인 수를 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답변이 없어요. 맞아요. 그 중간 답은 똑같은 걸 3년 더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중간은 없습니다. 그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악화되겠죠. 둘 다 되게 위험한 선택이에요. 네. 솔직히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이야, 어떤 식으로 멀어질지 모르는 그렇지.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근데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과 달라지는 게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약간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저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게 바라는 모습이 야 너희 180석 가졌다고 그거 저기 뭐야 자만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좀 싸워 180석 있으면 거기에 더 가깝지 않나. 네. 물론 네.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여당이 149석을 갖는 것도 다른 의미고요. 네. 120석을 갖는 것도 다른 의미예요. 의미가 다 다릅니다. 다 해석이 달라져요. 네. 민주당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170석을 갖는 것도 다른 의미고요. 예. 195석을 갖는 것도 다른 의미입니다. 이때마다 신의로가 다 달라져요. 네. 예를 들면 195석이면 아유 망했네 또 똑같네가 아니에요. 네. 저쪽에서 5명을 빌려오면 그렇지. 굉장히 다른 판이 가능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굉장히 높죠. 또 다른 정치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예. 5명이면 거래하면 충분히 옵니다. 예를 들면은 101 그 국민의힘이 130석 20석만 돼도요. 국민의힘은 승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옛날보다도 그래 10석 이상 늘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깨가 쫙 펴지겠죠. 네. 그리고 저쪽에서 한 20석 정도만 꼬셔와도 음. 정계 개편할 수 있거든요. 아 가능하죠. 그거 불가능할까? 아니 언제나 우리나라는 권력이 진짜 쪽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것만 내려놔도요. 원하는 게 정말 있다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의석 구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숫자들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없지 않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제한하는 게 맞느냐. 결국 이 두 선택지 중에 내가 선택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개인의 선택은 굉장히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럴 때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때 전문가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명망 있는 존경받는 지식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참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내가 판단이 어려울 땐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수정 교수 가리키면서 네. 아, 이분은 이분이 이렇게까지 여기서 안 해도, 여기서 이런 네.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코웃음이 나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참 어쩜 저렇게 저런 말을 할까. 네. 나도 그런 생각하지만 저런 말 안 하는데. 생각은 다 하죠. 생각은. 그러니까. 네. 아니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스타일 안 구기고 살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예. 그게 솔직히 말하면 이른바 엘리트 계층의 그 특권 아닙니까? 네. 눈에 안 보이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 많아요. 많죠. 예. 솔직히 머리만 좀만 좋으면요. 너무 막 진짜 막 나서지 링컨 차를 않고. 타고 뭐 네. 엄청 벤츠 580 막 이런 거 몰고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적당히 오감 먹으면서 적당히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찾는 거 어렵지 되게 않습니다. 건방진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대다수의 평민들이나 대다수의 서민들한테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하지만 사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뒤져보면 나름대로 머리 쓰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이 이제 이 쓸데없이 욕심 부려가지고 망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너무 티나게 해먹어 버리니까 몇 명이 걸려 버리니까. 사실은 굳이 좋은 학교를 안 나와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예. 이게 비겁함을 조장하는 일이죠. 예. 그렇게 살면 내 일생은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해도 어떻게 공지에 나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예. 와 저게 입 밖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아까 정치번역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제가 당비를 제일 많이 냅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월급도 안 받아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우리가 월급 줄까? 와서 방송이라도 하시든가 우리랑 같이. 이런 것들을 보면 100% 진실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정확해요. 그 교수님 그때 그러셨죠. 살아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름대로 생기기 마련이고 생기죠. 네.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람하는 기가 막히게 본다.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감이 오는 게 있어. 물론 또 이걸 가지고 과하게 신봉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경험치가 가지는 그 판단력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런 건 참 무시하기 어렵죠.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그래서 스핀닥터 얘기를 하면서 웹도덕 얘기를 하면서 길게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원래 이유는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음. 나름대로 각본을 짰거든요. 아, 다 짜. 알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 각본들을 짰는데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고. 네. 되게 안 됐어요. 정말 단 잘 안- 하나도 안 됐어.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웹도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한 거죠. 하려고 했지. 네, 웹도덕을 한 거죠. 네. 근데 웹도덕을 누가 망쳤을까? 본인. 걔가 망친 거예요. 걔가 꼬리가 막 몸을 흔들려고 막 그랬는데 본인이 망친 거야. 본인이 각본을 뚫고 나와 버렸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각본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나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노노노노노. 아 너무 웃긴다. 그 대국민 담화 같은 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시나리오에 틀려 먹은 거. 아니, 예를 들면 민생 토론을 왜 했겠습니까? 그런 거 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괜찮아 그거. 내가 해 준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총선을 내가 위한 여당을 위해서 내가 어. 이 정도로 한다. 할 내가 때. 앞에까지는 안 나설게. 네. 하지만 하지만 내가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닐게. 야, 나 한동훈 내씨 아직은 이 정도까지 안 키워줄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 내 패다. 너 네. 중재자로 만들어줄게. 네. 부르라니까. 그래, 네가 그냥 빨리 가라. 자, 출동. 그래, 갔더니 약간 또 그래, 또 나서. 공 똑바로 안 해. 그러다가 또 또 주변에서 뭐라 그러고 또 너무 나서면 안 된다니까 또 이렇게 뒤로 물러나. 슬쩍 들어가. 예. 근데 이 무대 중심 본능 같은 게 좀 있어서 에이. 다 말을 또 굳이 해. 각본은 스스로 뚫고 나와요. 아 이거 그리고 진짜 또 웃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설치는 것 같으니까 또 못 참아. 또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도 약간 뭐 이렇게 짜증내듯이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런 각본 쓰고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옛날부터도 잘 짰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건 운이 좋아서 아, 마침 분노가 그쪽으로 향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케이스에 훨씬 가까워. 그러라고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 아 그럼요. 권력 있는 사람에서 전쟁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대통령 권한이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만들어낸 현재 총선 구도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여러분이 좀 이제 네.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까 그 외교적 수사처럼 굉장히 많이 돌려져 있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다들. 근데 또 이것도 정말 저는 또 하나 섬뜩한 게 교수님 이게 운과 바람이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네. 이렇게 무능력한 대상이 이렇게 손쉽게 본인은 되게 손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손쉽게 최고 권력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게 바람이라는 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구나.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한 일 개인에게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네. 와우. 지금 우리가, 정말로 힘들구나. 우리가 그 와우한 결과를 네. 지금 보고 있어. 보고 있는 거잖아. 2년 동안. 심지어는 지금 이게 여러분 네. 총선 전까지 최대한 민생 관련 현안들은 억지로 다 눌러놓은 결과예요 지금. 총선 지나고 나보세요. 당장 전기세부터 오르기 시작할 걸? 뭐 농산물에다 1,500을 넣었다는데 그 다음 날 사과가 2배가 올랐더라고. 그러니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심지어 최선을 다해서 눌러놓은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각본가의 존재 그리고 뭔가를 시나리오 짜고 뭔가 조작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무식하고 좀 더 어쩔 수 없이 미약했을 때는 네. 실제로 권력들에 의해서 그런 식의 것들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지금도 언제든 권력을 준 자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 늘 경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것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휙휙 넘어가고 조작당하고 사실 전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로 운이 좋거나 네. 너무 잘 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건 능력이에요. 그것도 일종. 네. 악마적인 운이거나 악마적인 능력이거나. 그렇지. 예.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저는 인정해야 돼. 싫지만 네. 인정해야 네, 돼. 네. 아 분명히 있어요. 기세라는 게 분명히 있고 사실 제가 그 운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바람, 여론의 바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어디나 한동훈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 30%, 그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30%. 근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이제 말기에 그 부동산 욕망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물적인 분노에 네.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대통령을 만들 바람까지 될 정도로 성장하도록 만들 동안 네. 우리 사회에
그런 분노를 담을 그릇이 윤석열이라는 사람밖에 없었다.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기보단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노를 사실은 그런 분노를 막 이렇게 성장시켜서 정치적으로 지도자를 만드는 것보다 잘 풀어주는 게 맞는 건데 정책적으로. 근데 그거를 담아줄 그 분노를 담아줄 지도자마저 윤석열이라는 사람밖에 못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와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거는 보수 세력 또 보수라는 말 썼네. 그렇기도 하죠. 보수 세력의 얄팍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끌어다 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요. 그 35% 위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위에서 바람이 불어보니까 손에 왕자를 써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면서 앞자리에 구둣발을 올려도 그럴 수 있다? 혹은 아예 외면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이러고 그냥 눈 감고 찍어버린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일주일의 기간 동안 또 다른 무슨 각본이 만들어져서 뭔가 대단한 게 막 뭔가 확 하고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하는데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네. 늘 경계해야죠. 맞아요. 경계는 해야죠. 경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네. 근데 그럴 시간에 네. 분노의 크기나 방향에 대해서 좀 느끼면서 그것에 한두 명 더 동참시키는 게 네. 훨씬 더 맞다고 봐요. 생산적인.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확 넘어가고 막 확 터지고 막 이럴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네.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한번 잡혀진 바람은 쉽게 꺼지는 바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바람이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좀 방향을 잡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총선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 안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비 욕망 얘기를 한 게요.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나름 빌드업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러면 내가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무엇을 바라게 될까? 내 투표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길 바라게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투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가 바라던 효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조급증 내고 화내고 짜증 내고 또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니들 이러라고 내가 찍어준 줄 알아? 이 얘기가 또 나오면 또 다른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처음 투표하는 고3 아이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했으면 좋겠냐고. 진짜? 와.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댓글을 달아야 될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됐어요. 하필 또 고3이야. 대학교 1학년이면 좀 더 편한데 내 학점 뭐 높게 줄까? 뭐 이런. 근데 좋은 대학 붙여줄까? 이것도 안 되잖아. 어렵죠. 그리고 부모로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저는 더 생각해요. 주변에 좀 더 좋은 분들이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유시민 작가가 아마 이제 그때 질문했던 친구에게 해줬던 것하고 유사한 얘기겠습니다만 저는 그 아이가 지금 하는 선택에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선택은 바뀝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택 또 다른 선택에 그냥 좋은 경험이나 밑받침이 되는 선택. 그냥 투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든 간에. 맞아. 일단 네. 데리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투표장으로. 오창석이 MB 찍었어요. 네. 이게 갑자기 그래. 아니 왜? 아니 다 실수는 한다고. 오케이. 황희도도 MB 팬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그 두 명의 청년이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 웃기다 이거. 예, 맞아요. 그래서 투표를 그냥 기분 좋은 경험으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한테 억지로 끌려다서 뭔가를 찍는 방식의 게 아니라 그래 투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잘은 몰라도 그래도 최대한 알고 한번 투표를 해보자 정도면 훌륭하다. 네, 그 선택이 맞아.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비례 투표하고 결국 지역구 투표 아닙니까? 그러면 정답이 뭔지를 잘 몰라도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민하고 돌아가라. 비례도 당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역구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과 함께. 그러면 잘 모르겠어도 네. 그래도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심상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심상을 만드는 정도의 작업을 같이 해주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에게 가능하도록 이제 주는 거죠. 이를테면은 너가 만약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대학 다 가고 끝나고 나서 직장에 갈 때쯤에 됐을 때 아마 지금 다음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 너가 아마 직장인이 갔을 때쯤에는 뭔가 의미 있게 작동을 할 텐데 그때 어떤 법들이 너가 직장을 다닐 때 필요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를테면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한 10년 후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말 중에 당이나 사람이 그나마라도 거기에 그냥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심상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거다. 정도까지 뭐 해주면 더 좋고요. 다만 정치인이 공약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는 사실은 네. 항상 이해를. 공약집 뒤져봐가지고 잘 몰라요. 네. 음. 그것도 근데 그것도 역시 경험이고요. 네. 속아보는 것도 사실은 경험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창석이 MB 찍었거든요. 자기 얘기를 안 하면서 엄청 남의 얘기만 하니까. 난 정동영 찍었어. 사실 이런 얘기가 참 어려운 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미 그 나이에 다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고 그럼, 누가 그럼. 좋은 사람인지. 그럼.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먼치킨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이의 나름의 네. 정의 감각이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네. 네, 부모한테 굳이 얘기하지 맞아요. 않아도. 네. 그리고요 해시 TV를 보는 모든 부모님들 음. 자신의 아이가 정준희 교수님처럼 성장할 거라는 기대는 조금 과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게 그 본인한테 그렇게 좋은 일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정준희 교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아우, 이 하지만 뭐 빡빡해. 봉우리처럼 성장하기는 네. 물론 원치 않지만 네. 가장 적합한 게 뭐 저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민망하다. 이 말은 나도 해놓고 좀 민망하다. 아무튼 근데 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음. 자녀랑 특히 투표권을 가지게 된 자녀랑 정치인 얘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네. 서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가볍게 또 시작만 하면 이게 시작이 어렵다고 시작한 다음부터는 사실 괜찮을 텐데 그거를 한번 시작을 이번 투표로 너 인생의 첫 투표로 한번 그 대화의 시작을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PD님이 시작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마음이면 네. 더 힘들어져요. 말하는 게. 가볍게 싸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맞아 한번 싸워보기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정치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싸우게 돼요. 맞아 특히 부모님이랑 얘기하면 100% 싸우게 됩니다. 싸워요. 네. 근데 뭐 미리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난 오히려 87년에 87년에 아직 나 투표권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민주적인 그 네. 총선거를 할 때, 그러네. 첫 직선제네. 87년 선거.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설득했는데요. 야 이게 반대네. 투표권이 없는 아들이 엄마를 설득해서 뭐 뭐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안 될 것 같았거든. 네. 우리 어머니는 가능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 네. 노태우는 안 됩니다. 저는 최적십니까? 노태우는 안 군부 됩니다. 독재가 이제 물러갔는데 그 종놈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거 이제 이런 거 드라마로 만들어야 돼. 심지어 그때 교수님은 굉장히 시니컬했을 거야. 엄마, 참나 진짜. 어른들이 이 모양이니까 세상이 이렇지. 그러니까 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 나 노태우가 당선될 수 있다고 난 꿈도 못 꿨거든. 아, 진짜 재밌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면 일단 무조건 호감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잖아요. 거기다 전두환은요 또 특전사령관 출신이에요. 그게 얼마나 맞아요. 가까웠겠어. 예. 그러니까 노태우에 대해서 엄청 호감이었어. 그러니까 노태우 됐다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초딩이었거든요. 야, 옛날 얘기다 진짜. 네. 자 어쨌든 선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끊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요만큼의 변화라도 내 손으로 해볼 수 있던 경험이 바로 투표라는 사실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니까. 자 오늘 PD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12시까지 안 갔네요. 네. 딱 3시간 깔끔하게. 자 오늘 3시간 깔끔하게 끊는다고 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3시간 체제로 다음 주부터 딱 정확하게 한 부 한 부 1시간씩 잘라서 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시간도 바뀌나요? 방송 그렇죠. 시간도?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총선 이후 체제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7시로 옮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해시를 낀 9시를 넘어가면서 10시에 끝내는 게 목표고요. 네. 딱 정확하게 세부로 자를 거예요. 네.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피디님이 화면을 옮길 겁니다. 진짜로?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야 말이 엄청 빨라지겠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말하다가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부가 시작이 되고 이럴 겁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는 동안에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시계가 방송 내용을 주도하는 초유의 유튜브를 보게 될 겁니다. 좋은데. 예. 교수님 이거 마치 100분 토론의 효율증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제지를 해도 계속 말을 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요? 예. 돌아온 왕자님께서 자꾸 이제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굳이 내가 대답할 필요가 사실 뭐 있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뭐냐면 당신 왜 그 제지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방치했느냐 이제 이런 저런 뉘앙스가 읽혀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굳이 지금 할 얘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네. 이를테면 처음에 그 노자가 나오자마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엄청 반발했겠죠. 네. 왜 발언을 막냐고. 네. 훨씬 개 난장판이 네, 됐어요. 난장판을. 네. 왜냐하면 그건 작심하고 온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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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제가 매부쇼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히나 총선 시기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요. 정당들이 다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네, 이제 준비가 돼 걸라고 있는 이제 준비하고 그런 때인데 음.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바로 당대편에 계시고 본인인데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정이나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예, 사회자가 당신 이렇게 하지 마시려고라고 제재를 하는 건 상당히 무리한 일이에요. 특히나 선거 시기에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전개되고 났을 때 그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교수님이 그 타이밍도 엄청 빨랐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전에 할까 말까 그러다가 유 작가님이 비로소 이제 반응, 이건 안 하시는 게 낫다 하면서 이제 제가 제재가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그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끝까지 어쨌든 집요하게 이거를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했어요 네. 말을.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사실은 김진 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의외로 그 통제가 먹히는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매부쇼에도 얘기했지만 안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고 네. 그냥 얘기만 다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적절한 이제 나름의 사회자와나 상대하고의 나름대로 게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니까 좋은 내공이든 나쁘든 간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개편 방송까지 할 사람이 거기에 대놓고 그냥 주인 노릇하는 게 결코 감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토론 프로그램을 그 최욱 씨가 매부쇼 진행하듯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이거 다른 거잖아. 이건 성격이 완전 최욱 씨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최욱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매부쇼에서 하는 건 약간 웃기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교수님이 100분 토론을 진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 진짜로 방송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네. 생방송이나 생방송에 준하는 그런 감정들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시사, 특히나 이런 토론 방송들은요. 개 난장판이 되기가 정말 십상해요. 네, 아이고. 맞아요. 일촉즉발이죠. 이거 잘못 한 번 튕기면 날아가는, 이거 네.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유 작가님이 그날 대한 거는 정말 훌륭했다고 봐요. 저는 유시민 작가를 대단합니다. 또 한 번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지함과 그 무도함이 드러난 거고요. 오히려. 네. 예. 그리고 그 무지함과 무도함을 저런 식으로까지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집단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맞아요.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설마 속으로 다 숨기고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까지는 몰랐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간다면 그건 훨씬 더 문제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능욕의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100% 잘하는 선이 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난장판이 안 만들어지고 감정을 통제해 가는 거예요. 네, 감정을 관리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사회적 스킬입니다, 원래. 사회라고 하는 거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다 각자 생각하는 어떤 올바름이라는 게 네. 있어가지고 그럼요. 네. 마치 그냥 칼로 그냥 머리 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개 난장판의 대표적인 예시 뉴스공장 해뜰라 클럽이라고 하셨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 슬프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할 얘기를 작정하고 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말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4명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 더 천박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매회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만 기억이 나지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김어준을 저격하는 것도 역시 물론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는 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막 이 결과를 다 좋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얘기도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제 책임의 영역이 아니고 제가 기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반향이에요. 굉장히 나쁜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되게 좋은 반응이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좌절하는 반응이 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몰라요. 모르죠, 그건. 네, 벌어지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최대한 가능한 메시지 형태로 다듬어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그 메시지 정리된 거 한번 보세요. 그분이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지. 아닐걸요? 계속 제재 들어가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도 끝내려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해놓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바로 그 정도가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네. 어쨌든 저항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아무튼 네, 그 정도로 저항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반대로 무엇을 뜻하는가? 저도 물론 폭력적인 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요. 100분 토론 그 가운데 그 테이블 가운데 뚫어가지고 스티븐 시갈이나 마동석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바로 귀싸대기 날아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상상의 영역이고. 예.
그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아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도 그런 질문 하시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게 한편의 드라마예요. 그 초반부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게 그럼요. 너무 드러났고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모욕하러 나왔구나. 이게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데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젊은이들이 망쳐놓은 나라. 노인이 구한다라는 말로 피날레를 장식한단 말이에요. 그 노림수가 이제 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토론의 진행을 보면 김진 씨가 대변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진 씨가 말려가지고 유시민 씨한테 뭐 말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본인이 이제 지금 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인식이 퍼져 있다는 걸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토론에서 오히려 김진 씨가 굉장히 실언을 하거나 아니면 저게 진실이라면 큰일이다 이런 게 잘 드러났기 네. 때문에 네. 제 채널하고 자꾸 이런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안 했는데 네. 이거 안 그러면 또 뭐 쫓아다니면서 묻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한 얘기고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서 맨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네. 뭐냐면 자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는데 지금까지는 예측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받아 안으면서 어떤 해설을 할 거냐. 그 기준이 뭔지를 밝혀달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뭐냐면 예를 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정치적으로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속아서 그랬고 어쩌고 뭐 도덕성이 그랬고 뭐. 떨어져서 그렇고 네. 뭐 이거는 하나만한 소리거든요. 네. 그냥 그럼요. 오늘 한 거로 끝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결과를 받아 안았을 때 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뭐냐. 그걸 먼저 밝혀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뭐 원하는 대로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다행히 분별력이 있는 결론을 냈다고 생각하고 뭐 감사하면서 얘기를 할 테고 그러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많은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장에서 이제 나온 결과이겠지만 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반성은 하겠다. 왜 이런 선동에 그 우리 국민들이 당했는지를 왜 국민의힘이 잘못했고 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못했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반성하겠다.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거짓말하게 된 거지. 그렇죠. 그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황교안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떠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급한 층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쪽에 계시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굳이 교수님이 다시 말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맞아. 비참한 이 겁니다. 방송에서 얘기한다는 게 방송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왜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고 와서 딱 괴롭히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답답하네 정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 채널이니까 또 뭐 네. 이런 약간의 네. 뭐 그럴까? 어드밴티지? 네, 어드밴티지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아 그러네. 네. 우리 채널이니까 또 네. 여기서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점도 있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님께서 네. 기꺼운 마음으로 해명 뭐 추가 설명 뒷이야기 뒷설 푼다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굳이 해명을 하는 건 난 너무 웃긴 것 같아서 그래. 김진 씨 나와요, 여러분. 왜 안 나와요? 나와요. MBC에서 어떻게 네. 개표 방송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나오죠. 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분 나오는 김진 거. 씨는 아마 이번 토론 본인 잘했다고 생각할 걸요? 그럼요. 그분 성격상. 네. 그리고 그 모든 건 개표 방송에서 그분의 표정으로 드러날 겁니다. 네. 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예. 기대돼가지고. 어쨌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 방송은 교수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MBC 개표 방송 TV로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대한뉴스 개표 방송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네, 우리 모두를 다 응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음 주는 7시. 7시에 7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 주는- 앞에 막점 마크도 이제 네. 부활합니다. 여러분 대신 정치 번역기는 안 하는 겁니다. 네. 정치번역기는 역으로 통합됩니다. 네, 7시에. 네. 예. 뭐 봉우리가 잘렸다라기보다는 통합됐다라. 뭐 비스무리한 거 같긴 한데. 대신 3시간 체제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원래는 네.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2시간 체제잖아요. 그래놓고 4시간씩했죠. 너무 웃긴 게 명목상으로 2시간 하라고 해놓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3시간으로 하고 네. 아마 받아들이는 1시간이 거죠. 지나면 무조건 넘어갔다. 네. 네. 무조건 넘기는 권한을 PD님한테 줘버렸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3시간 체제라고 4시간 가는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PD님이 그냥 끊어버릴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정치 번역기 소담 네. 미디어 정거장 1시간씩 딱 진행을 하고요. 좋다. 정치 번역기에서는 거업님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그럼 소담소담에서는 내가 꺼진다. 아 그런 체제야? 아. 그럼 저 옆에서 뭐 할까요? 뭐 광고 들어온 거 있으면 요리 이런 거 맞네. 우리 광고 만약 하면은 카레 끓이고 있을게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예, 뭐요? 왜냐면 우리 수어 방송 해야 돼. 나 수화 못 하는데. 수어 방송 옆에서 수어. 일주일 동안 배우기엔 너무 빡세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다. 네. 아니면 뭐 제가 옆에서 요리하고 있을게요. 뭐 양파를 볶아가지고 카레를 만들고 있다든지 예. 뭐 아무튼 거봐요. 그 정치 번역기 저 꼭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 봉우리 것 같은. 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 제가 들어오고 싶었어요. 뭐 봉우리 때문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교수님 때문은 더더욱 아니고.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싶으니까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번역기의 기본적인 그 세 개의 발언을 가져오는 건 우리 봉우리의 몫이고 네. 그게 뉴스레터에 들어가고 네. 소담소담의 발언을 가져온 건 우리 거엄님의 몫이고 네. 제가 영화는 정해서 이제 함께 그러네, 얘기하는 그러네. 이런 네. 몫입니다. 하지만 영화 얘기는 영화 유튜버인 제가 예, 또 글 끌고 가야죠. 매번 네, 줄거리 소개를 비롯한 아니, 근데 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사서 해야 돼요? 여러분 거의 없다 영화 채널 있습니다. 영화 걸작서 좀 봐주세요. 내 투표 동료 영상도 기깔나게 만들어놨다고. 되게 잘 나가는 영화 유튜버인데 영화 유튜버임을 자꾸 입증하려고 그래. 왜 내가 이걸 스스로 증명하고 앉았어야 돼? 아까 어떤 분께서 아우 너무 늦게 들어왔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40분 더 했어. 어지간한 방송만큼 더 했어. 되게 아쉽네요 했는데 되게 민망하실 것 같아. 좋은 건가 아쉬운 건가 막 이러면서. 아 그분이세요는 뭐야? 클라라 강님 나 당신 누군지 알아. 클라라 강님. 아씨. 뭐라고? 김영대가 영화 영화 유튜버는 김영. 잠깐만요. 제가 배 아파. 제가 영화 유튜버가 아닌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영화 유튜버라는 것도 별로 네. 인정 못 하겠어요. 저분은 아니 몰라요. 저분은 개그맨입니다. 김영대 씨는. 이게 현실과 가상이 참 헷갈리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네. 시뮬라시옹인가요? 쳐버리겠네 정말. 아 빨리 집에 가서 걸작서 만들어야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 몇 번을 하는 거야. 네.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7시에 만나요. 예. 안녕. 감사합니다.